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SNS 소통연구소 명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의 길 안내자 정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력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장력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시든지 양장력에 꽃비를 확 뿌리셔가지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행복하다 이렇게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행복 했는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 질문입니다. 나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한 걸까? 성공하면 행복일까? 아니면 건강하면 행복일까? 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걸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러면 행복한 걸까?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자, 그러면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 이런 동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이제 소리 나네.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와,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파랑새는 언제쯤이나 나에게 올까? 진짜 나한테도 파랑새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에이, 그런 건 나하고 거리가 멀지. 이거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또 생각할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행복? 그래, 행복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인간의 삶에 행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때는 없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지난주일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내가 더 나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늘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조금 더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원하던 것을 조금 얻었어요.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급도 땄고 2급도 땄어요. 저는 그때 1급, 2급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따면 뭔가 이루어지리라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딴 다음에 멈추어 서서 내가 얻은 거를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누려야 하는데, 그거를 갖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쩐지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지금 얻은 그 성취에 대한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거를 잘 느끼지도 않고서 그러면 이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음에 뭘 할까 하고 다른 계획을 성취되자마자 바로, 우리 그 전에 인생 3박자 했었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허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거는 당연하지,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당연시 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라는 거, 이런 거 정말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지도 맛보지도 못하고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복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가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니까 이제부터 4시간 동안 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 말고 다음에 3시간 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행복을 전부 다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 곁에 행복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건데 응원의 복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질문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행복이 의미가 있을까? 내 역사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행복은 내 인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인류 역사의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모든 역사, 문화 다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고 보면 우리들은 모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죠. 옛날에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지금은 우주선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배 역사를 한번 살펴봐도 옛날에 정말 원시시대에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그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면 대단하잖아요. 집안에서 경치 보고 싶어,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어, 막 이런 걸 하다가 평소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 이런 거 다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내가 다 그냥 조정해 버릴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하고 행복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한 걸 가만히 살펴보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실현해 나가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시켰으니까 옛날에 임금님보다도 지금 너무나 호사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보다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의 크기가 어때야 되겠어요? 커져야 아주 커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옛날보다 더 작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평민들은 사실은 뭐만 2가지만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거면 됐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반님네들은 과거에 합격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거 많이 이루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상대적인, 이게 참 중요하죠. 나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옆집에서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상대적인 욕망거리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행복이 없어서일까요? 행복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손짓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뭐뭐 한 것이 행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큰 집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니면 멋진 자동차를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행복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런데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 자체가 뭡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얘기하고는 아이 그걸 갖고 뭘 여태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만 얘기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 사는 걸 봐도 사실은 사람 사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먹고 뭐 할까요? 싸고 일하고 놀고 자고 다음 날 또 먹고 싸고 일하고 놀고 자고 이게 반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러할진데 행복도 사실은 거대한 걸까? 아주 작은 걸까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작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 먹고 싸고 놀고 일하고 뭐 자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일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 노는 거에 막 집중을 해. 그러면 내 몸도 사실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터리가 다 그냥 방전이 돼버렸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근데 내가 조금 아껴 썼어. 배터리 방전 안 되게 그래도 조금씩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고도 안 당했어. 그러면 내 주어진 수명까지 다 하고 갈 수도 있다. 그 전에 김미경 강사가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냥 막 미친 듯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80살이 이제 됐어. 70살이 좀 넘어가면서 80살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놀던 사람들은 다 그냥 건강하게 막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그냥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에 그 남아있던 에너지를 그냥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나와갖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살살 쓰고 있어요. 네, 살살 써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래오래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네. 우리 나이 그런데 50도 안 돼 보이세요. 그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높은 사람들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재벌은 우리하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박사를 3개씩 갖고 있다 그럼 다를까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일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아주 소소한 데 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보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야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알고 나면 시시한데 어떻게 그만둘까요 이제? 너무 시시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크게 하셔야 행복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몸이 아주 찌뿌둥하고 왠지 아주 힘들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공원에 나가서 한 바퀴 슉 돌고 들어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우리가 블로그를 막 썼는데 그냥 감사 요청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기분 좋지요. 내가 축구 광팬이야. 근데 일본하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완전. 우와,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딸이 와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답은 뭐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다 어떤 거였어? 기분이 좋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분 좋은 거다. 느낌이 좋은 거다. 굿, 영어를 써볼게요. 굿 힐링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행복을 우리가 가졌어요. 자, 그럼 이제 기분이 좋은 것은 행복이고 기분이 나쁜 것은 뭐라 그래요? 불행이야. 근데 우리가 요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그래. 그저 그런 거라고 하지만 코로나 안 걸렸어 봐요. 가만히 집에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럼 어떤 거예요? 감사하죠. 행복한 거죠. 로망.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는 거의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하다 이런 것도 행복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 좋자고 사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느낌 좋으려고 축구 경기 봤는데 이겼는데 기분이 확 나빠. 그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분이 좋다.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막 공연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막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기분이 다 나빠져. 그럼 공연 보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느낌 좋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인생이란 우리의 역사란 결국은 뭐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느낌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다 누구든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래서이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는 이게 정의예요. 욕구하는 것이 성취될 때, 소유되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느낌. 요게 바로 행복의 정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취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왔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공식도 만들 수 있어요. 행복은 욕구분의 소유다. 욕구하는 것이 10개인데 내가 소유한 것도 10개야. 행복 100%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자, 그럼 행복이란 뭐라고? 기분 좋은 느낌이다. 확실하셨죠? 네,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아니 내가 행복하다는 게 뭐야? 기분 좋으면 행복한 거잖아? 네, 이렇죠? 그런데 이 행복이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나에게 계속 올 수 있도록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살아 있어야죠. 맞아요.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느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막 덥다고 막 땀을 흘리고 더운데 창문 좀 딱 이러고 짜증을 내니까 우리 스승님이 이랬어요. 허허, 시체는 땀이 나지 않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땀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공부하시잖아요.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 기분 좋아져라 이런다고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있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자. 너무 많이 노력해서 빨리 가면 안 되고요. 조금 적당히 이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관리할 게 3개가 있어요. 행복을 불러들이려면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행복이 가지. 관리도 안 하는데 오진 않아요. 자, 일단은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3가지 관리인데 첫째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이 저렇게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먹구름이 오면은 쫙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그 태양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힘들고 막 걱정스러운 일이 왔지만 그래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마음관리 첫 번째예요. 마음관리에서 그래도 태양은 빛나고 있어. 이 일은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그 구름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태양은 저기 있어. 그런데 구름도 거기에 가려 있는데 구름 뭐 언젠간 지가 없어지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구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마음 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 우리 배웠었잖아요. 관계 관리를 잘 하는데 첫 번째는
나하고의 관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 아, 그래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다 즐겁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돼요. 그 자기와 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 많이 세상을 그냥 먼저 가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와의 관계가 일단은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걸 관계 조음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행복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난 오늘 불행할 거야 이래 보세요. 행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서워서 문 열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난 오늘 행복할 거야.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 선택이 바로 뭐냐 하면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 좋아. 나는 뭐야, 어저녁에 저 인간이 술 먹고 3시에 들어왔다고? 그래도 4시에 들어온 것보단 낫네. 이렇게 내가 그냥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짜증나고 화나잖아. 아니, 저 인간이 정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하지 말자. 남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이 오면 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남편들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내가 마음도 긍정하고 몸도 긍정, 뭐 모든 거 우리 문화도 긍정, 우리나라 긍정, 우주 대자연도 긍정, 이렇게 긍정의 마음과 끝에 감사의 마음을 내가 딱 여기다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 가지 관리 잘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느낌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대단한 거 아니다. 긍정적인 느낌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느낌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면 가족들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느낌이 어떨까가 오는 거죠. 내가 느낌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공부해 빨리,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 남의 느낌에 내가 눈을 뜬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느낌에 눈을 떠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 느낌에 눈 뜨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할 일만 생각하거든요. 야, 빨리 청소해. 너 왜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거든요. 그 상처를 주게 되니까 우리가 느낌에 눈을 떠서 나와 내 주변 가족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챙겨보자. 이런 것이 행복한 사람의 태도이겠죠. 자, 그래서 나의 느낌 좋게 하는 거, 우리의 느낌 좋게 하는 거, 이것이 뭐다? 인생이요, 문화요, 역사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공식에서 3가지 행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데 오늘은 행복해로 하겠습니다. 자, 크게 띄워주세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온 것을 알고 느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지금 이 복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소리쳐보세요. 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행복하다.